문재인 대통령이 군산을 찾아 조선소 재가동을 축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조선소 재가동으로 군산과 전북 경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북 지역에서 3,916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도내 누적 확진자 수는 6만 241명으로 늘었습니다. 순창 지역 공립어린이집 가운데 원생이 줄면서 폐원 위기를 맞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원생이 줄었지만 보조금은 추가로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기소된 A 경감에 대한 징계 의결이 보류됐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징계위원회 판단에 따라 징계 처분을 재판부의 선고 뒤로 미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전북 지역에서는 지난 23일 3,916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1,676명, 정읍 259명, 김제 169명, 남원 136명 등입니다. 도내 누적 확진자 수는 6만 241명으로 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군산을 찾아 조선소 재가동을 축하하며 조선 산업의 부활을 알리는 상징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24일 군산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를 방문해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한 협약식에 참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군산조선소 재가동으로 전북과 군산 경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군산조선소 시설 보수를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 연간 10만 톤 규모의 블록 생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24일 0시 기준 우리나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7만 16명입니다. 이틀째 17만 명을 넘어선 건데요.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변이의 대유행으로 다음 달까지 하루 14만 명에서 27만 명까지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당국의 이 예상보다도 확산 속도가 더 빠른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 23일 0시 기준 국내 확진자는 15만 명의 독일과 13만 명의 러시아보다 많았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인구가 6배나 많은 미국의 경우는 6만 명을 앞지르면서 전 세계에서 일일 최다 확진국이 됐습니다. 이를 두고 방역당국은 비교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른 국가들은 우리나라보다 이른 시기에 정점을 찍고 최근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유행 시기가 늦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적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확진자가 줄고 있는 다른 나라의 상황은 어떨까요? 최근 하루 확진자가 4만 명 정도 나오는 영국은 이미 백신 패스와 마스크 착용 의무를 지난달 말부터 없앴고요. 또 그동안 최다 확진자와 사망자가 나왔던 미국도 지난 10일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화와 백신 패스를 해제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다른 나라처럼 마스크를 벗고 코로나와 공존하는 날이 머지않아 오게 되지 않을까요?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A 경감에 대한 징계 의결이 보류됐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징계위원회 판단에 따라 징계 처분을 재판부의 선고 뒤로 미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A 경감은 불법 도박 사이트에 대해 수사하던 중 사건 관계자 B 씨에게 압수수색 정보와 같은 주요 수사 상황을 9차례 누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순창 지역 공립 어린이집 위탁 운영자 선정에 대한 자격 요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일부 어린이집의 경우 원장이 돌봄 교사 업무까지 겸하면서 학부모들이 어린이집을 옮기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생이 줄고 있는 곳에 보조금은 추가로 지원되면서 오히려 보육 서비스가 더 후퇴했다는 지적입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창군의 한 공립 어린이집입니다. 지난 2008년 개원한 이 어린이집은 한때 원생 수가 40여 명에 달했지만 올해는 5명으로 줄었습니다. 원생 수가 줄면서 종사자 수도 줄었는데 원장과 교사 각각 1명이 연령별 통합반 형태로 2개의 반을 운영 중입니다. 학부모들은 학생 수가 줄면서 덩달아 수업 프로그램도 부실해졌다고 말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전액 무료로 진행되는 공립 어린이집을 두고 비용을 들여서라도 타 지역 어린이집으로 옮기는 사례까지 발생했습니다. 이 원장님이 한 발을 맞고 한다고 하길래
그러면 난 다시 애들을 다시 정읍으로 보내겠다 이렇게 된 거죠. 지금 현 상황이. 애들을 태우고 정읍으로 가야 돼요. 아침에 일찍. 통행료나 그런 거 하면은 그게 얼추 한 20만 원 들어가잖아요. 모든 지원이 순창이 잘 돼 있긴 해요. 뭐 애들 돌봄에 그 부담 안 가게 학부모들. 저야 열이 보내고 싶은데도 어쩔 수 없이 그냥 그쪽으로 보낸 거예요. 해당 어린이집 관계자는 농촌 지역 아이들이 줄면서 원생수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족한 교사 수를 충원하기 위해 원장이 교사와 보육 역할까지 병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애기가 있는데 어떻게 다는 없습니까? 지금 원화가 너무 한 4년 전부터 주기 시작해가지고 저희가 좀 힘들긴 했어요. 그래가지고 정읍 쪽에다도 아까 말씀 들으셨다시피 플랑도 붙이고 맘카페도 들어가가지고 원화 모집도 하고 정말 노력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원생수가 급격하게 줄어든 이 어린이집에는 지난해부터 매월 80만 원씩 보조금이 추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보육 프로그램의 질이 더 떨어진 것은 아닌지 우려하면서 특혜 의혹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순창구는 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비 지원 명목일 뿐이라며 특혜 논란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운영비고요. 이제 그 운영비를 주면 그걸 가지고 공과금도 낼 수도 있고 기본 인건비가 부족한 부분 채워서도 줄 수도 있고요. 차량 유지비라든지 애들 급식 간식비 같은 것도 줘야 되고요. 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원화수가 5명이면 수입 예산이 우리가 주는 인건비의 80% 빼고는 없으니까 원화수에 해당되는 예산으로 어린이집 운영을 하라는 얘기예요. 교사가 없어 원생이 줄어도 보조금은 추가로 지급되고 있는 공립 어린이집.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옵니다. 정읍시가 코로나19 재택치료자가 급증함에 따라 행정안내센터를 설치하고 24시간 상담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 문자를 받은 확진자는 행정안내센터 연락처를 확인한 뒤 병의원 현황과 격리 해제일 등에 대해 문의하면 됩니다. 정읍시는 공무원 6명이 교대로 근무하기로 했다며 휴일 없이 24시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내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시민들이 감염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택치료자가 신속하고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준공을 앞둔 새만금 신항만의 물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와 타당성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해양수산부의 제2차 신항만 건설 기본 계획을 보면 신남방과 중국 교역의 중심 항만으로 크루즈 선박 등 모두 9개 선석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부두 기능상 인근 군산항과 유사해 새만금 신항만의 차별화된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전문가 사이에서 제기되었다는 게 김재 씨의 설명입니다. 김재 씨는 새만금을 국제 무대에 알리고 환항해권 물류 중심지로 부각하기 위해 국가행사 규모의 물류 박람회를 열기 위한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김재 씨는 용역 결과가 도출되면 국가계획 반영과 예산 확보 등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2025년 새만금 신항만 개항을 대비해서 새만금 신항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물류 기준점을 분석하여 국제 물류 박람회가 국가 행사로 개최될 수 있도록 이번 용역을 통해 토대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네,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는 가운데 전북 주요 현안 사업들이 현 임기가 마무리되도록 시작도 못하거나 멈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두고 현 정부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 놓고도 정작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정권 말기 레임덕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19대 대통령 전북 공약 사업 규모는 13조 418억 원으로 10대 과제, 31개 세부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 완료된 사업은 5개로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과 새만금 청와대 전담부서 설치, 새만금 개발공사 설립, 새만금 동서도로 건설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26개 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추진되거나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 제3금융중심지 사업은
금융위원회가 용역 결과 발표를 사실상 3월 이후로 시사하면서 임기 내 지정이 어렵게 됐습니다. 전라도 새천년 공원 조성 역시 사실상 사업 폐기 수준에 머물고 있고 국립치유농업원 조성도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고 합니다. 아울러 전북 대통령 공약 사업 이외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8년 10월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 참석할 정도로 관심을 보였던 이 새만금 수상 태양광 사업은 특혜 시비 등이 불거지면서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했습니다. 남원 공공의대 사업 또한 관련법이 현재 발의돼 국회 단계에서 추진 중에 있지만 결과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김제시 미용협회 등 김제 지역 2개 단체가 더불어민주당 김제시 선거연락사무소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민주당 김제시 선거연락사무소는 김제시 미용사협회와 시민캠프 더 밝은 미래위원회 회원 1,100여 명이 이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서민 삶과 아픔을 이해하는 이 후보의 압승과 민주정권 재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익산 출신 4선 조배숙 전 의원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조 전 의원은 호남이 전폭적으로 밀어준 문재인 정권은 국민에게 고통만 줬다며 대한민국의 재시동 또 절체절명의 과제는 정권 교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살아있는 권력과 싸우면서 공정의 가치를 증명한 사람이고 호남 정신을 계승할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전 의원은 과거 열린우리당과 국민의당, 민주평화당 등에서 활동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